자, 그럼 오늘 자바스크립트 시작하기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이번 장에서는 VS 코드 지난 파이썬 시간에 저희가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했고 깃에 관련된 익스텐션들도 다 깔았는데 뭐 자바스크립트에 관련된 것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 이제 확장 팩이랑 세팅들, 그리고 웹 개발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개발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기타 패키지에 대한 소개도 하겠습니다. 나중에 타입스크립트 할 때는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리액트를 개발할 때는 그 리액트 시간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 설치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셔도 되고요. 뭐 이쪽은 파이썬 시간에 다 다뤘기 때문에 크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노드 기반으로 돌기 때문에 노드 js.org에 가셔가지고 요 레이테스트 버전을 깔 건데, 레이테스트 말고 이제 안정한 스테이블 버전을 설치하셔야 돼요. 이 왼쪽에 있는 거 항상. 자, VS 코드를 깔았다고 하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익스텐션들을 한번 쭉 설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에 있어서 뭐 파이썬을 하든 자바스크립트를 하든 어떤 언어를 개발을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깔아야 될 것들,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플레이그라운드에 JS를 제가 만들었고요. cd.js. 자, 여기서 코드 점 하면 현재 폴더를 VS 코드로 열게 됩니다. 이렇게 열리고요. 자, 처음 VS 코드를 열게 되면 이렇게 묶어 있는데, 이거는 맥에서 이제 폴더에 대한 접근에 대한 권한을 묻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기본적인 거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깃 렌즈를 까시게 되면 깃업 관련된 그쪽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요 패키지 이쪽에서 한번 깔아 볼게요. 먼저 인덴트 레인보우라고 해서 파이썬이건 자바스크립트건 요거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저 인덴트 레인보우라고 하는 거는 인덴테이션을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보여주는 거고요. 블라켓 페어 컬러 레이저는 설치를 하게 되면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파일 만들 때는 요걸로 만드셔도 되고요. 뭐 index.html이라고 제가 html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js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고, 여기다가 제가 div로 한번 해볼게요. 뭐 아직 세팅이 제대로 안 돼서 여기서 제가 뭐 펑션 하나 만들어 볼게요. 지금 현재는 요 지금 본 보라색으로 이렇게 괄호가 보이고요, 노란색으로 괄호가 보입니다. 이렇게 브라켓이 컬러로 표시가 되고요. 코딩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깔아야 되는 게 코드 스펠 체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코딩 하다 보면 스펠링 오류가 많이 나는데 그걸 좀 잡아주는 거죠. 코드 스펠 체커, 얘도 인스톨 해볼게요. 콘솔 좀 로그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밑줄이 표시가 되죠. 스펠링 체크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베러 커멘트. 자, 주석을 달 때 많이 쓰는 건데, 자, 커멘트 주석을 달 때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달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베러 커멘트인데, 커멘트를 이렇게 편리하게 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설치해야 되는 게 이제 투두 하이라이트. 투두랑 픽스미 이쪽을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 많이 이제 설정을 하는데, 이것도 설치를 해볼게요. 그래서 투두 하이라이트는 제가 여기다가 뭘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투투를 쓰거나 아니면 픽스미 저를 고쳐주세요 뭐 이런 거 쓸 때 시각적으로 이렇게 투두랑 픽스미가 잘 보이게 되죠. 자, 그걸 지원해 주는 게 투두 하이라이트. 자, 그 다음에 오토 오픈 마크다운 프리뷰라고 해서 마크다운을 지원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이것도 설치해 볼게요. 설치해 보고, 저 여기다가 우리가 보통 readme.md라고 파일을 만들죠. readme.md를 만들게 되면 이쪽에 오른쪽에 프리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제대로 배우기 뭐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뭐 샘플 코드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JS 하면 자바스크립트고요, SQL 하면 SQL이 될 거고요.
뭐 안 쓰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잡아줍니다. 그래서 뭐 console.log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마크다운이 실제로 어떻게 보일지 미리 프리뷰가 되기 때문에 리드미를 작성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자, 다음 설치할 게 이제 레스트 클라이언트, 가장 많이 쓰는 거죠. 레스트 클라이언트를 한번 깔아 볼게요. 레스트 클라이언트 인스톨 하고요. 샵 3개로 딜리미터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제가 파일을 하나 생성할 거고요. 뭐 레스트 형태로 쓸 거 뭐 test.rest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처음에 get 해가지고 이렇게 get 하는 순간 샌드 리퀘스트가 나오죠. 그리고 샘플로 이 부분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해가지고 JSON 플레이스홀더라고 샘플 REST API인데 한번 불러보면 헤더가 이렇게 쭉 나오고요. 뭐 컨텐트 타입 이렇게 쭉 있고 결과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포스트를 하나 등록해 볼게요. 크레이트는 포스트니까 포스트로 한 다음에 컨텐트 타입을 애플리케이션 제이슨으로 한번 줘볼게요. 애플리케이션 제이슨으로 주고 자 바디를 줘야 되는데 유저 아이디는 키 값들이 쌍따옴표가 돼야 돼요. 여기서 쌍따옴표를 쭉 쳐줘야 제이슨 표준 형태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자는 샵샵샵으로 구분을 해주고요. 이 요청과 이 요청은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샌드 리퀘스트를 해봤더니 예, 유저 아이디 100번으로 새로 생성됐습니다. 아이디 키 값은 101번이고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뭐 삭제는 뭐 딜리트, 그 다음에 수정은 put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부르시면 돼요. put에 뭐 5번을 수정할 거다 해가지고 똑같이 요걸 보내주면 컨텐트 타입도 그대로 가야 되겠네요. 컨텐트 타입 애플리케이션 제이슨 이렇게 해서 샌드 리퀘스트를 한번 해보면 실제로 수정이 잘 일어났고요. 유저 아이디 100번 이렇게 해서 아이디 5번으로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기존의 포스트맨이나 이런 무거운 애플리케이션을 써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보냈었는데 그걸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기록이 잘 되니까 다음에 이 파일을 열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VS 코드 커스터마이징 한번 해볼게요. 저는 폰트를 원래는 피라 코드라는 폰트를 썼었는데 세팅에 가가지고요. 세팅스에 가서 폰트 보시면 저는 원래는 피라 코드를 썼다가 캐스케디아 코드로 바꿨습니다. 거의 흡사하고요. 캐스케디아는 이제 피라 코드를 본따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건데요. VS 코드에 잘 맞으니까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 캐스케디아는 이런 식의 이제 폰트를 쓰고 코딩 폰트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폰트 설치를 하시면 되죠. 맥이든 윈도우든 폰트 설치하는 법은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다운 받아가지고 여기서 TTF를 가지고 여기 코드 쪽 하시면 되고요. 이거 이탈릭이고요.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그냥 설치가 되죠. 그 다음에 코발트2 테마 오피셜인데 제 VS 코드 보면 색깔이 조금 다르죠. 완전 짙은 까만색이 아니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피셜 요 불꽃 표시 있는 거 이걸로 저는 설치했고요. 설치하면 조금 다르죠. 이쪽 내비게이션 부분이랑 코드 부분이랑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선호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 윈터 이즈 커밍 테마도 있고 나이트 아울 이것도 많이 쓰죠. 뭐 윈터 이즈 커밍 이 테마도 많이 씁니다. 이 테마도 사람들이 많이 쓰죠. 코드가 더 선명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나이트 아울 요 테마도 많이 쓰더라고요. 나이트 아울은 좀 더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가 까만색이고요. 자,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춰서 마음에 드는 걸로 설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VS 코드 아이콘은 제가 지금 설치돼서 쓰고 있는데 이 아이콘 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머터리얼 아이콘 테마로 한번 바꿔볼게요. 머터리얼 아이콘 테마로 스팀으로 얘를 한번 인스톨 해볼게요. 인스톨 하고 나면 이제 갔을 때 인덱스는 HTML5 형태로 이렇게 보이고 레스트는 이렇게 요청이라고 보이고요. 아까 뭐 확장자를 레스트로 했지만 HTTP 뭐 HTTPS 이런 식으로
확장자를 쓰셔도 REST 클라이언트 쓰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CSS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 스타일 뭐 sc ss 이렇게 만들면 사스의 아이콘, 사스의 그 표준 그 공식 아이콘이 이렇게 나오죠. 훨씬 이쁩니다. 모델 테마 아이콘이.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쓰는 게 어드밴스드 뉴 파일인데요. 여기서 새로운 파일 만들면 컨트롤 N 해가지고 새로운 파일 만들죠. 새로운 파일 만들면 이 언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뉴 파일인데 요 파일이 아직 저장이 안 되죠. 세이브 누르면 이제 파일 이름 나오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요걸 쓰게 되면 훨씬 편합니다. 어드밴스 뉴 파일을 쓰게 되면 이걸 한번 인스톨 해볼게요. 그럼 어드밴스 뉴 파일은 창에서 다 내가 파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파일을 만들 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만약에 커맨드 시프트 P로 뉴 파일 하면은 어드밴스드 뉴 파일 있죠. 그래서 어드밴스 뉴 파일로 하면 어디에 만들 건데 그럼 여기서 그냥 엔터 치면 폴더고요. 파일 네임 달라 그러죠. 그래서 뭐 new.txt라고 해볼게요. new.md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벌써 만들어지죠. 편리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단축키를 좀 바꿀 수가 있는데 세팅에서 키보드 숏컷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팅에 키보드 숏컷 여기서 제가 뉴 파일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뉴 파일이 이렇고요. 어드밴스드 뉴 파일은 Alt 커맨드 N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어드밴스드 뉴 파일을 그냥 커맨드 N으로 바꿔버릴게요. 기존의 커맨드 N은 버리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Change When Expression에서 when에서 요 터미널이 아닐 때만 터미널에서는 터미널 명령을 써야 되니까 여기서 뭐 터미널에서는 하지 마라. 터미널 포커스가 안 됐을 때만 커맨드 N을 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여기서 새로운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커맨드 N 눌렀더니 바로 이제 아까 어드밴스드 뉴 파일이 나오죠. 앞으로는 커맨드 N만 치면 뉴 파일이 나옵니다. 어드밴스드 뉴 파일로. 여기 세팅스에서 디스 다음에 파일 유티스를 한번 깔아 볼게요. 파일 유티스. 많이 깔았죠. 파일 유티스도 한번 깔아보면 파일을 관련해서 파일을 이동하거나 뭐 이름을 바꾸거나 할 때 기존에는 여기서 제가 new.md를 오른쪽 눌러가지고 뭐 리네임 눌러가지고 여기서 뭐 aaa.md 이렇게 바꿨죠. 자, 이게 아니고 이제 제가 여기서 커맨드 시프트 P에서 리네임 하면은 파일 유틸의 리네임 바로 뜨죠. 그래서 엔터 치면 AA를 BBB로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되면 마우스를 지금 쓸 일이 없죠. 그 다음 무브 해볼까요? 커맨드 시프트 P에서 무브 파일 유틸의 무브 있죠. 여기서 화살표 아래쪽 누르고 엔터 치면 지금 이 파일을 어디로 보낼 거냐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폴더가 없네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디스트라고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요 bbb. 요 파일을 제가 무브 시켜 볼게요. 파일 유틸의 무브 bbb를 디스트에 bbb.md로 옮겨 볼게요. 그럼 디스트 밑에 bbb로 옮겨가졌죠. 다시 원위치 하고 싶으면 다시 컨트롤 시프트 P 무브 얘를 디스트를 지우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왼쪽에서 마우스를 뭐 드래그 하거나 R 클릭을 누르거나 할 필요가 없죠. 기존에 이제 서브라임 텍스트를 썼던 분들은 서브라임 텍스트 키맵이라고 키보드 단축키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거를 서브라임 텍스트 키맵을 쓰게 되면 키보드 단축키가 서브라임하고 똑같아져요. 근데 저도 서브라임을 오래 썼고 VS 코드를 뭐 얼마 안 썼지만 지금 현재는 두 개 다 쓰고 있고요. 그래서 단축키를 맞춰놓고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좋은 건 아니죠. 우리가 페어 프로그래밍 할 때 단축키가 서로 다르니까 다른 사람이 제자리에 와서 코딩을 하게 되면 드라이빙을 했을 때 단축키가 다르니까 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VS 코드를 지금은 그냥 순수하게 VS 코드에 단축키를 쓰고 있고요. 근데 혼자서 개발한다 그러면은 서브라임 텍스트 키맵을 설치해서 쓰시면 되고 아톰을 기존에 썼던 분들은 아톰 텍스트 키맵을 쓰시면 단축키는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팅스에 가서 지울게요. 세팅스에서 세팅스 요것도 커맨드 콤마 이거 외우시면 좋죠. 세팅스 자주 가니까 지금은. 자, 여기서 이제 파일 익스클루드
파일 익스클루드 하게 되면 .git이나 .svn 뭐 .ds토어 맥 쓰시는 분은 이 파일 계속 생기죠. 그다음 패키지 락.json 이런 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다 빠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안 나오죠. 패키지 락이나 뭐 ds토어 이런 게 안 보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안 보고 싶은 뭐 노드 모듈스를 보기 싫다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로 노드 모듈스라고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윈도우 타이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부분이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를 텐데 이 타이틀 부분이 윈도우 타이틀 쪽 보면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쭉 설정 값들이 있고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세퍼레이터에 이제 루트 패스까지 줘요. 그래서 파일 요 index.html 어딨냐면 플레이그라운드의 JS 속에 index.html이라고 있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아까 익스텐션 깔았더니 제가 지금 뭘 해야 되고 뭘 고쳐야 되는지 이렇게 눈에 잘 띄네요. 이제 웹 개발에 필요한 확장 팩들을 익스텐션들을 한번 깔아 볼게요. 자, 오프닝 브라우저. 오프닝 브라우저 설치가 돼 있죠. 설치가 돼 있으면 HTML에서 오른쪽 눌러 가지고 여기서 오프닝 뭐 브라우저 디폴트 브라우저 지금 크롬이겠죠. 이렇게 해서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띄울 수가 있어요. 이거 그대로 나오네요. 이게 자바스크립트가 아니고 스크립트라고 써야 되죠. 스크립트.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리프레시 했더니 잘 나옵니다. 자, 개발자 콘솔 한번 열어서 볼게요. 자, 여기서 콘솔을 누르게 되면 제가 지금 스크립트 F를 콜하지 않았죠. 그래서 한번 콜 해보겠습니다. F 해서 ABC 이렇게 한번 콜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리프레시 했더니 ABC가 찍혔습니다. 로컬에다가 웹 서버를 띄우는 게 아니고 그냥 브라우저를 열기만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라이브 서버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보고 오토 리네임 태그 한번 볼게요. 좀 전에 제가 스크립트를 요거 바꾸는데 번거로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오토 리네임 태그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것도 정말 많이 쓰고 580만이네요 벌써.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여기 스크립트를 아까 여기서 뭐 JS 스크립트다 그러면 같이 바뀌죠. 지우면 같이 열린 태그 닫힌 태그가 함께 바뀌니까 아까처럼 양쪽을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브 서버. 라이브 서버를 정말 많이 쓰죠. 특히 퍼블리셔 같은 분들은 간편하게 제가 웹 서버를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 서버 어떠냐 브라우저 프리뷰. 자, VS 코드 라이브 서버에 대해서 이제 홈페이지에서 안내해 주고요. 여기서 사용법들을 좀 익히시면 되고요. HTML에서 아까는 오픈인 디폴트 브라우저 이걸로 띄웠지만 이제는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 요거 있죠. 여기서 이걸로 띄워 볼게요. 이걸로 띄웠더니 로컬 호스트에 5500번으로 이렇게 떴어요. 여기서도 개발자 콘솔 한번 열어 볼게요. 자, 파비콘이 안 됐다. 이거 웹 서버를 통하기 때문에 파비콘 점 아이콘이 없다라고 뜨는 거고요. 라이브 릴로드 이네이블 돼 있네요. 그럼 여기서 제가 this is JS, this is VS Code 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자동으로 바뀌죠. 여기 오른쪽 보시면 이 포트 5500번에 지금 떠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라이브 사스 컴파일러 우리가 SCSS 파일을 많이 쓰죠. 이 만약에 백그라운드 컬러 1이 레드고 백그라운드 컬러 2가 옐로우다 이랬을 때 변수명을 쓸 수가 있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파일 하나 새로 만들게요. 새로 여기서 new 해도 되고 이제는 커맨드 N으로 그냥 자유롭게 만들 겁니다. 슬래시 style.scs 사스 파일이 이미 있네요. 자, 사스 파일 만들고 제가 여기서 사스는 CSS를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변수도 쓸 수 있고 뭐 한 거죠. 제가 fs라고 하는 거를 변수를 10픽셀로 한번 선언을 해 볼게요. 그럼 fx를 제가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폰트 사이즈는 여기서 10픽셀 써도 바디의 폰트 사이즈죠. 하지만 10픽셀이란 변수를 $fs라고 쓸게요. 자, 이런 다음에 여기서 보면 자, 그리고 CSS는 바로 쓸 수는 없고 CSS로 써야 되는데 우리가 CSS로 어떻게 써야 될지 세팅스에 한번 가서 한번 CSS를 한번 해볼게요. CSS 해보면
제가 여기서 보면 세스가 있죠. 와치 사스라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와치 사스를 누르게 되면 이제 와치가 되고요. 와치가 되면서 보신 분들 있겠지만 요 style.css라는 게 생겼어요. 그리고 style.css 맵이라는 것도 생겼고요. style.css 가볼까요? 갔더니 바디는 폰트 사이즈 10픽셀 이렇게 바뀌었죠. style.css는 그냥 내가 변수를 썼을 뿐인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인덱스에서 이제 링크를 한번 걸어 볼게요. 링크 css를 한번 걸어 봅시다. 그럼 여기는 style.css다 저장했어요.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띄웠던 로컬호스트 띄웠더니 값이 이렇게 바뀌었죠. 제가 기본 폰트를 한번 더 키워 볼게요. scss 파일에서 이제 뭐 20픽셀로 한번 해볼까요? 뭐 20픽셀이라고 하고 20 좀 어려우니까 픽셀 20로 바꿔볼게요. 얘는 픽셀 10으로 하고, 그럼 여기는 픽셀 아까 10으로 했던 걸 20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커졌죠. 다시 10으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상속도 가능하고요. 클래스로. 세스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특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HTML, CSS 서포트 요거를 쓰게 되면 제가 HTML에서 이제 div를 하는데 자 클래스에 TTT 있죠. TTT는 지금 없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뭐 폰트 LG 한번 해볼게요. 폰트 LG는 폰트 사이즈는 $픽셀 20로 하고요. 폰트 MG로 폰트 SM으로 한번 해볼게요. 폰트 SM은 폰트 사이즈 폰트 LG는 기본 폰트에서 사이즈 0.6 REM으로 하고 LG는 2 REM으로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style.css도 가보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죠. 와치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덱스에 가서 제가 ttt 자리에 자 여기서 폰트 하면 안 나오죠. 폰트 지금 LG랑 폰트 SM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나오지 않죠. 이거 나오게 하는 게 이제 HTML, CSS 서포트 얘를 설치하고 나서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지금 클래스는 폰트 했더니 폰트 LG와 폰트 SM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폰트 뭐 SM 하면은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지금 CSS에 어떤 클래스가 있는지를 외우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코딩 하다 보면. 그럴 때 이렇게 서제스트 해주니까 상당히 편합니다. 자, CSS에서 이제 부트스트랩을 제가 쓴다고 했을 때, 요게 이제 CSS, 부트스트랩 CSS인데, 제가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도 링크 먼저 올릴게요. 링크 CSS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서 button.btn 다시 primary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라이브 서버 스타트 하고요. 그 다음에 와치 사스까지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CSS를 올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그러면은 프라이머리 버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까 폰트 했을 때 폰트 SM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폰트 웨이트 볼드 뭐 이런 것도 나오죠. 그래서 볼드까지 해가지고 하면 더 진해지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스팬 텍스트 다시 덴저 해가지고 뭐 딜리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텍스트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폰트인데 여기서 제가 텍스트 덴저에 폰트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쓰고 있는 CSS가 다 CSS에 있는 클래스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제가 쓰지 않는데 요거를 주석 처리해 볼게요. 커맨드 슬래시 하면 주석이고요. 이렇게 하면 지금 다 없어졌죠. 이 상태에서 이제 보면 여기서 텍스트 이게 들어갔나요? 자 이렇게 해서 부트스트랩의 클래스까지도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제 강제로 이제 이렇게 걸지 않고 그냥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하면 아직 이제 남아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또 외부에 있는 클래스를 가지고 싶을 때는 settings.json에서 css.remote style cc라고 이렇게 걸어 주셔도 돼요. 자 이번에 할 거는 인텔리센스 css 클래스를 한번 깔아 볼게요. 이걸 깔면 CSS를 바로바로 제가 참고할 수가 있어요. 자, 폰트-sm은 잘 나오죠. 폰트-sm 잘 나오지만 폰트-lg 했더니 이미 제가 여기 쓰고 있어요. 쓰고 있으니까 안 나오죠, 여기에. 폰트-lg, 컨트롤-lg 뭐 이런 건 나오지만 폰트-lg 내가 썼던 것들은 다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클래스를 준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죠. 자, 그다음 CSS 픽 한번 깔아 볼게요. CSS 픽. 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그냥 쭉 깔겠습니다. 그래서 CSS 픽은 보시면은 이렇게 CSS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제가 여기서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클릭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ESC 누르면 빠지고요. 자, 여기서 Alt 키, 이제 맥 같은 경우는 옵션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다시 클릭하면 없어지고 ESC 안 눌러도 여기 있고 여기 있다, 두 군데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폴라 코드. 폴라 코드는 뭐 안 깔아도 상관없는데 제가 많이 쓰는 거라서 한번 깔아 볼게요. 폴라 코드 인스톨 해보면 폴라 코드는 코드를 이미지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폴라 코드 커피 코드 블락 컨트롤 V. 제가 여기서 짰죠. 이 부분을 제가 블럭 지정을 한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P 한 다음에 폴라 코드 있죠. 폴라 코드를 선택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만큼 PNG로 떨어져요. 그래서 오른쪽 눌러서 카피하고요. 폴라 코드 가서 컨트롤 V 누르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키워야 되겠죠. 이쁘게 하려면. 자, 이렇게 해서 이쁘게 만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사진을 누르게 되면 코드.png라고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데스크탑 가보면 코드.png라고 이렇게 파일이 이쁘게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이미지로 뜨고 싶을 때 쓰는 게 폴라 코드예요. 자, 이제 웹 개발에 관련된 거 다 깔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라이브 사스 컴파일러에서 지금 맵 파일이 생기고 사스 파일이 생기죠. 얘들을 또 디스트 속으로 넣고 싶어요. 자, 라이브 사스 컴파일러의 settings.doc을 클릭해 보면 여기서 설정값이 쭉 나오는데요. 디폴트가 지금 보면 포맷은 익스펜디드고 익스텐션은 CSS고 세이브 패스 널이다. 뭐 이렇게 이게 디폴트인데요. 우리가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이걸 복사에다가 settings.json에 가서 settings.json에 제일 아래쪽에다가 제가 한번 추가해 볼게요. 추가하고 디폴트 값은 무시하고 얘도 지우고요. 저는 압축을 할 거고요. 확장자는 min.sss 할 거고 디스트 밑에다가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지금 와치 사스를 다시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style.sss 다시 가보면 디스트 밑에 style.me.css 생겼죠. 그럼 얘들은 다 삭제해도 되겠죠. 딜리트도 그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딜리트 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맵 파일이 생기죠. 그래서 맵 파일도 없애볼게요. 맵 파일은 제너레이트 맵, 얘가 디폴트는 true인데 이걸 false로 해볼게요. 맵은 얘가 미니파이드 될 때 어떻게 미니파이드가 됐는지 요거에 대한 미니파이드에 대한 맵이에요. 그래서 이 매핑 파일은 굳이 필요 없으니까 settings.json에서 없애버릴게요. 이것도 쌍따옴표 쳐야겠죠. false.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지금 보시면 요 파일을 제가 삭제를 하고 일단 딜리트를 하고 다시 세스를 수정해 볼게요. 세스 파일을 뭐 폰트 다시 md 제가 중간 파일 폰트 사이즈는 1.2 rem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새로 생기고 맵 파일은 이제 안 생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이브 사스 컴파일러 설정은 다 마칠 거고요. 자, 이제 설치가 얼추 됐고요. 이제 키보드 숏컷을 요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거 익스텐션 깔기 전에 VS 코드 키보드 숏컷 몇 개 알려드리면
자, 컨트롤 커맨드, 윈도우는 컨트롤, 맥은 커맨드죠. 그래서 커맨드 시프트 P 누르면 지금 이 실행 터미널이 나오고요. 자, 커맨드 시프트 P. 자, 커맨드 P 해볼게요. 커맨드 P는 파일을 열 때 제가 뭐 style.css다 이렇게 파일을 열고 싶을 때 커맨드 P로 열시면 돼요. 여기 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커맨드 P 해가지고 style.css 바로 클릭하시면 돼요. 커맨드 P 한 다음에 index.html 이렇게 누르면 바로 켜지죠. style.sc 이렇게 켜지는데 제가 커맨드 P 해가지고 st에 sc 이렇게만 해도 다 잡힙니다. STS로. 그냥 컨트롤 W는 당연히 닫는 거. 커맨드 W. 그냥 컨트롤 시프트 E 하면 익스플로러예요. 제가 이쪽으로 갔다가도 컨트롤 시프트 E 하면 익스플로러 이 첫 번째 탭으로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익스텐션은 커맨드 시프트 X네요. X로 가면 되고 커맨드 시프트 얘는 기스니까 커맨드 시프트 G 하면은 컨트롤 시프트 G네요. 컨트롤 시프트 G 하게 되면 이 긴 렌즈 쪽으로 가고 다시 커맨드 시프트 E 가장 많이 쓰죠. 커맨드 시프트 F는 이제 서치 모든 걸 찾을 때 여기서 제가 뭐 폰트라는 걸 찾고 싶어요. 그럼 폰트에 관련된 게 쭉 다 나옵니다. 커맨드 시프트 T는 제가 닫았던 이렇게 닫았죠. 닫았던 마지막 파일을 열어주는 게 커맨드 시프트 T. 그 다음에 커맨드 Alt 다음에 이제 양쪽 화살표 하게 되면 커맨드 Alt 양쪽 화살표 하게 되면 지금 파일이 열려 있죠. 제가 하나 더 열어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test.rest까지 열었어요. 그런 다음에 커맨드 옵션 화살표 이렇게 하면 현재 탭을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 파일을 작업하다가 이 파일로 작업할 수가 있고 커맨드 J 뭐 이런 거 커맨드 B, 커맨드 J. 커맨드 B는 왼쪽 부분이 이제 코딩을 할 때 좁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커맨드 J 하면은 터미널 열고 닫고 할 때 커맨드 J 쓰시면 되고요. 또는 컨트롤 백틱을 쓰셔도 되고 커맨드 Y 쓰셔도 돼요. 커맨드 Y 똑같습니다. 커맨드 Y 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커맨드 J 했더니 닫히고 터미널을 열고 닫고 할 때 쓰시는 겁니다. 커맨드 슬래시는 주석이죠. 제가 이걸 주석 처리하고 싶을 때 커맨드 슬래시 풀고 싶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커맨드 역슬래시는 듀얼 창이에요. 커맨드 역슬래시는 창을 두 개 열 때 여기서 작업한 게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커맨드 D는 뭘 찾고 싶을 때 스타시트 요 말을 찾고 싶을 때 이렇게 찾으면 두 군데 찾아졌네요. 여기서 바로 제가 뭐 4545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맨드 D로 내가 찾고 싶은 거 다 찾을 수가 있다. 메타도 메타 태그를 한 번에 커맨드 D 한 다음에 메타를 뭐 세타로 뭐 이렇게 바꿔도 되죠. 그다음에 커맨드 X는 한 줄 지우는 거죠. 커맨드 X 줄에서 커맨드 X 하면 한 줄 지워집니다. 그다음 Alt 업다운 정말 많이 쓰죠. Alt 키, 옵션 키, 윈도우는 업다운 하면 코드를 위아래로 옮길 때 쓰는 거죠. 정말 많이 씁니다. 자, 뭐 서브라임 텍스트는 컨트롤 커맨드였는데 Alt로 옮기고 빼고 할 수 있어요. 이클립스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Alt Shift 업다운 했더니 복사가 되죠. 이것도 정말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거 Alt랑 Alt Shift 요 두 개는 꼭 아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커맨드 인덴테이션 맞추는 거 커맨드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 왼쪽 그래서 커맨드 요 대괄호를 쓰게 되면 오른 닫는 걸 하면 오른쪽 열리는 걸 하면 왼쪽 그 다음에 컨트롤 KL 커맨드 KL 하면 하니까 이렇게 접히죠. KL 했더니 지금 블럭으로 접혔습니다. 지금 접혔다고 이렇게 표시가 나오고요. 이거 눌러도 되고 다시 이렇게 눌러도 다시 펼쳐집니다. KL KQ 하면 다시 열리죠. 플러스 또는 이거 커맨드 플러스 하면 폰트 커지는 거 커맨드 마이너스 하면 작아지는 거 커맨드 0 하면은 원래 크기로 내가 세팅된 크기로 나오는 거 F2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엔터 리네임 F2는 리네임 할 때 쓰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메타를 갖다 대고 F2를 눌러 볼게요. 그럼 메타를 다 뭐 델타라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틀림이 없습니다. F12는 여기서 보시면 F에 가서 펑션 F12를 눌렀더니 바로 내가 선언한 부분 이 F가 어디에 선언됐는지 이렇게 F12로 바로 갈 수 있고요. 또는 여기서 Alt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만 갖다 대도 설명이 다 나오죠.
그리고 클릭을 누르면 그동안 이동합니다. 그래서 F12는 이제 이거랑 같아요. 옵션, 알트, 마우스 이거랑 같다.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딩에 관련된 익스텐션, 이게 이제 우리 본론이죠.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ESLint와 프리티어,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ESLint는 보시면 뭐 설치하는 게 있는데, 일단 설치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ESLint부터 깔아봅시다. 자, ESLint 1500만이네요. 다 깔았다는 거 보시면 되죠. 자, 모든 사람이 다 깔았고요. ESLint하고 항상 같이 어울리는 게 프리티어죠. 프리티어 코드 포매터, 이것도 인스톨 해야 되죠. 이거 1300만. 세팅스에 가서 이제 커맨드 콜론 포맷 온 세이브. 자, 포맷 온 세이브는 뭐냐면, 지금 이걸 체크하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여기다 한번 추가해 봅시다. 스크립트 src로. 그래서 index.js라고 하나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N, index.js 파일 하나 만들었어요. 자, 펑션 한번 만들어 봅시다. 펑션 뭐 로그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str 받아가지고 얘는 console.log str, 뭐 str은 str 이런 식으로 찍는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 프리티어가 보이죠? 프리티어를 누르면 프리티어가 이제 포매팅 되고, 자, 여기서 제가 세이브 눌렀을 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미콜론도 기본적으로 닫히네요. 그 다음에 싱글 코테이션, 세팅에서 싱글 코테이션 부분에 보면은 프리티어의 싱글 코테이션 있죠. 이게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은 VS 코드를 한번 껐다가 닫았다가 다시 한번 열시면 보일 거예요. 요걸 추르르 하고 제가 다시 index.js에 가서, 지금 쌍따옴표가 좀 있네요. 뭐 세미콜론도 한번 지워 볼게요. 이런 다음에 컨트롤 S를 누르면 쌍따옴표는 헛따옴표, 싱글 코테이션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뭐 나머지 이제 다 됩니다. 이런 것도 제가 여기서 if 이렇게 했을 때 컨트롤 S 누르면 이렇게 if가 저절로 이렇게 잘 맞춰지죠. 이제 프리티어 설정 끝났고요. ESLint는 이제 뒤에서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다음에 설치해야 될 게 자바스크립트 코드 스니펫. 예, 중요하죠. 예. 보면 자바스크립트 ES6 코드 스니펫, 요걸 설치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쓰려면 무조건 이걸 깔아야 되죠. 그리고 리액트를 쓰신다 그러면 리액트 코드 스니펫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리액트를 배워야 될 거니까 이것도 미리 설치해 놓고 갈게요. 콘솔 전 로그를 CLG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서제스트가 쭉 나오죠. 이게 이제 코드 스니펫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콘솔 로그 제일 많이 쓰니까 CLG, 지금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는 하나는 코드 스니펫이고 하나는 ES6 리액트 코드 스니펫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찍어도 되죠. 뭐 CLG, IMP도 해볼까요? 우리가 임포트 할 때 보면 IMP 해가지고 임포트 이렇게 구문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뭐 여기에서 in.js에서 뭐 Q를 가져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임포트도 IMP로 그냥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기 보시면 익스텐션스에 보면 IMP, IME 뭐 이런 거 많이 씁니다. required, RQR, REQ 많이 쓰죠. 리액트 스니펫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IMP 있고요. IMN,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익스포트 많이 쓰고요. 임포트는 이제 요런 모양도 있지만 IMP를 가장 많이 쓰는데 이런 모양도 쓰죠.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익스포트 쪽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에러 펑션 만들 때는 NFN도 정말 많이 씁니다. NFN 알아놓으시면 좋고, 나머지는 필요한 것들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터보 콘솔 로그 요거 한번 설치해 볼게요. 이것도 정말 잘 만든 익스텐션인데, 터보 콘솔 로그
제가 한번 VS 코드를 싹 밀었다가 새로 설치하면서 기존에 쓰던 것들을 지금 다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설치하신 분들은 설치 안 하셔도 되겠죠. 터보 콘솔 로그는 로그를 이렇게 정말 잘 쓸 수 있게 해줘요. 세팅스의 키보드 숏컷 부분에 한번 가볼게요. 세팅스의 키보드 숏컷. 터보 콘솔에 보시면 터보 콘솔 커맨드 올 뭐 있는데 Shift Alt C 그 다음에 이거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터보 콘솔 쪽에 설정 가시면 add semicolon in the end 세미콜론을 끝에 붙이겠느냐 뭐 이런 건데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여기 중요한 거는 로그 메시지 프리픽스인데 저는 이렇게 로켓 표시 하나만 남겨놨어요. 여러분들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콘솔 로그를 찍는 게 아니고 이제는 키보드 숏컷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로그를 찍을 때는 컨트롤 옵션 L이에요. 윈도우 같으면 컨트롤 알트 L인가 그럴 거고요. 키보드 숏컷 부분 보시고 본인의 설정된 걸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딜리트 하는 거는 Shift Alt, 나머지는 Shift Alt거든요. 딜리트 하거나 주석 처리하거나 이런 거는 그 다음에 CDU 이것만 외우시면 되죠. CDU 실제로 쓰다 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사용법은요, 제가 이 변수를 콘솔을 찍고 싶을 때는 컨트롤 알트 컨트롤 옵션 L 치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바로 실행시키면 항상 이렇게 나오죠. 제가 여기서 한번 콘솔 터미널을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노드 우리 설치했으니까 노드로 index.js 이렇게 실행해 보면 로켓 표시가 나오고 S는 ABC다, S는 ABC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제가 str을 찍고 싶으면 컨트롤 옵션 L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로그 제가 별표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한 다음에 아까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코카를 까겠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터보 콘솔로 찍은 것들은 이렇게 로켓 표시가 되면서 S는 ABC고, 자 로그 펑션에 로그 함수에 str이라는 아규먼트 값은 별표다. 그리고 요거는 로켓 표시가 없는 것들은 제가 터보 콘솔로 찍은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직접 코딩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로그들을 이제 배포하기 전에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남겨두면 안 돼요. 계속 콘솔을 우리가 여기서 콘솔 부분에 계속해서 찍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주석 처리를 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Shift Alt C 하시면 제가 터보 콘솔로 찍은 모든 로그들이 다 이렇게 주석 처리가 돼요. 다시 풀고 싶으면 Shift Alt U 누르시면 다시 풀리고요. 이제 커밋을 하고 싶을 때는 이 로고들이 다 필요 없잖아요. 이럴 때는 Shift Alt D 누르시면 제가 터보 콘솔로 찍은 건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자주 콘솔 로고를 찍어 볼 텐데 그 콘솔 로고를 정리 안 하고 놔둘 경우에는 상당히 코드가 지저분하고 코드 리뷰에서 빠꾸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ESLint 조금 더 해볼게요. ESLint는 우리가 지금 익스텐션을 깔았지만 실제로 시스템에다가 설치를 해야 돼요. npm install -g 옵션 줘서 전체를 까는 게 편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npm install g 이거 빼고 까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다 깔아 볼게요. npm install 이제 맥이니까 맥이나 우분투를 쓰시는 분들은 수도를 붙여 주시고요. ESLint -g 해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저는 볼타를 깔았기 때문에 번역 옵션은 자 볼타 인스톨 ESLint 해가지고 저는 깔게요. 여러분들은 볼타를 설치 안 하신 분들은 그냥 npm 인스톨 쓰시면 돼요. 자, 이제 ESLint라고 어디든 나오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보시면 아직 init을 안 했는데 노드를 npm init을 안 했는데 npm init-y로 한번 해볼게요. npm init 그냥 init까지만 치면 일일이 물어보는데 이게 자세한 거는 노드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npm init-y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네임은 JS고 뭐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package.json이 생기죠. 그래서 package.json 한번 열어보면 디스크립션 이렇게 되어 있고 버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아무것도 설치가 된 게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프리티어랑 ESLint 플러그인 프리티어 이 두 개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티어랑 ESLint를 같이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코드 스타일도 맞추고 버그도 최소화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d 옵션을 주는 거는 다시 cat package.json 해볼게요. 디벨롭
디펜던시거든요. 개발에서만 필요한 모듈들이에요. 그래서 -D 옵션을 주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개발에 필요한 거는. 그리고 실제로 배포돼서 서버에 나가야 될 모듈들은 이 대부 디펜던시가 아니고 그냥 디펜던시로 설치하셔야 되겠죠. 본격적으로 우리가 에어비앤비에 그 린트를 설치할 건데요. 에어비앤비에 린트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뭐 린트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코딩 스타일인데 300만 상당히 많죠. 에어비앤비의 코딩 스타일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에어비앤비 원래 이제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업계 표준이 있고 회사 표준이 있고 뭐 개인 조직의 표준이 있겠지만 이 에어비앤비 ES린트가 이제 업계 표준으로 거의 자리 잡았어요. 왜냐하면 에어비앤비가 처음에 표준을 세워서 했지만 결국에는 오픈소스로 풀면서 사람들이 좋은 표준 코딩 스타일들을 다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면 들어가면서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저 에어비앤비 자바스크립트 스타일 가이드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const let bar 했죠. 그래서 이렇게 타입스는 이렇게 쓰고 이제 좋은 코딩 스타일과 나쁜 코딩 스타일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변수가 하나 있는데 자, 배드는 요렇고 굿은 이래요. 왜 그렇죠? 이거 우리 그 자바스크립트 디스트럭처링 나중에 배우겠지만 제이슨을 요렇게 쓰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좀 더 쉬운 걸 한번 볼게요. 자, bar를 쓰게 되면 안 좋고 const를 쓰면 좋다. 가능하면 const를 쓰는 거고요. 만약 이 값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면 let을 쓰는 거죠. 이것도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 어쨌든 그 다음에 여기도 bar 썼는데 여기 let을 쓰는 게 좋다. bar는 ES5 구문인데 이제 안 쓰는 게 좋죠. 그래서 ES린트에 no bar를 이제 no bar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bar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bar 같은 경우는 우리 나중에 호이스팅 배우겠지만 C가 외부에 노출돼 가지고 선언이 되죠. 그래서 C는 찍히지만 AB는 레퍼런스 에러예요. 선언되지 않았다고. 뭐 이런 식의 코딩 스타일들이 쭉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이걸 한번 쭉 훑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우리는 지금 설치하는 시간이니까 요거 설치했고요. 프리티어와 린트를 걸었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를 적용하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 리액트를 쓰시게 되면 이제 ES린트 콘피그 에어비앤비를 설치하시면 되고 리액트를 쓰지 않을 때는 베이스를 쓰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리액트 할 때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건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건 설치할 필요가 없고 저희는 이걸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npx는 npm인데 npm의 이제 디펜던시까지 다 같이 설치해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dv는 dev 옵션, dev 디펜던시로 설치하겠다는 거죠. 다시 캣을 한번 해보면 이제 ES린트 콘피그 에어비앤비 프리티어 임포트 프리티어 이렇게 에어비앤비 베이스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디 스타일이 아까 보신 에어비앤비 형태로 갈 거고요. 그리고 노드 나중에 할 때는 이제 ES린트 플러그인 노드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ES린트 콘피그 노드 해가지고 노드에 관련된 우리가 나중에 익스프레스나 이런 거 배울 때 린트를 쓰게 될 텐데 그때 이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S린트 설정은 ES린트 init 지금 현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이고요. ES린트 이제 전역으로 깔았으니까 여기서 되겠죠. 만약에 전역으로 안 깔고 여기서 깔으신 분들은 노드 모듈스에 이제 쭉 하시면 되고 ES린트 -init 할게요. init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ES린트를 사용하겠냐? 이제 신텍스랑 이제 프로블럼 내가 코드 스타일이 맞지 않을 때는 프로블럼을 내겠다. 엔터.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임포트 익스포트를 쓰겠냐, require export를 쓰겠냐. 요거는 노드에서 쓰는 거고, 노드 기반의 common JS 방식이고, 임포트 익스포트는 ES6 기반의 임포트 익스포트예요. 우리는 ES6 기반으로 할 거고요. 나중에 노드 할 때는 뭐 required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리액트 프레임워크는 리액트를 쓸 거냐, 뷰를 쓸 거냐, 뭐 다른 거 쓸 거냐. 저희는 뭐 리액트라고 일단 해놓을게요. 쓰진 않지만 리액트를 상관없습니다. 뭐 프로젝트 타입스크립트 쓰냐? 뭐 현재는 우리가 타입스크립트를 쓰지 않고 있죠. 나중에 쓸 거니까 나중에 yes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no라고 하고 엔터. 브라우저에서 실행시킬 거냐, 노드에 실행시킬 거냐. 저희는 뭐 상관없어요. 둘 다 뭐 다 할 수 있다 하면은 여기 선택하시고 화살표로 선택하시고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이렇게 선택이 돼요. 여기도 저는 둘 다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콘피그 파일은 자바스크립트로 할 거냐, YAML로 할 거냐, 제이슨으로 할 거냐 이거죠. 저희는 자바스크립트로 할게요. 자바스크립트로 하고 디폴트로 하고 npm yes 할게요. 우리 저희는 npm으로 설치할 거니까
자, 다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ESLint rc.js라고 하나 생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ESLint rc.js 했더니 자, 브라우저 추르고 ES2021도 전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ES2021이 아닐 텐데 어쨌든 이렇고 익스텐드는 ESLint 리코멘드고 플러그인은 리액트 플러그인 들어왔고요. 이렇게 쭉 들어왔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좀 추가를 할 거예요. 자, 이 파일을 우리가 VS 코드에서 열어봅시다. 여기서 ESLint rc.js 자, 여기서 저희가 설정할 거는 이제 에어비앤비를 해야 되니까 익스텐즈를 에어비앤비랑 프리티어 뭐 이렇게 저희는 지금 노드로 하고 노드하고 있지 않으니까 리액트로 제가 일단 설정할게요. 아까 우리가 리액트로 했죠. 지금 이 부분은 설정돼 있고 ESLint 설정돼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에어비앤비랑 프리티어도 추가를 할게요. 에어비앤비랑 자, 이렇게 했더니 바로 이제 컨트롤 V 했더니 바로 린트가 먹죠. 이제 이쁘게 다 됩니다. 그리고 플러그인스는 프리티어를 하나 추가할게요. 제가 한번 요 쌍따옴표를 한번 추가를 해볼 테니까 어떻게 되나 봅시다. 여기다가 콤마 프리티어 추가했고요. 쌍따옴표니까 싱글 코테이션으로 바뀌었죠. 자, 룰에는 이런 것들을 그냥 복사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돼요. 룰 속에다가 붙여 넣기. 자, 이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바를 노바죠. 노바 워닝으로 보이겠다. 실수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바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프로블럼 에러로 내보내면 실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워닝으로 했어요.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는 이거를 워닝으로 하고 나중에 실무에서 이제 실제 코딩할 때는 에러로 설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프리티어는 에러로 해가지고 저희가 프리티어에 위배되는 거는 바로 실행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o console off 콘솔에 나오지 않고 펑션 네임 off 이건 뭐냐면 저희가 arrow 펑션을 쓸 때 화살표 함수를 쓸 때 이름을 잘 안 쓰죠. 함수 이름을. 자, 그럴 때 에러를 내보내지 않겠다. 워닝도 안 하겠다. 그냥 끄는 거예요. 그래서 원은 워닝으로 지금 나오는 거고요. 여기 프로블럼스에 보면 워닝으로 나오고 에러는 에러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프로 해버리면 이 부분은 안 하겠다. 만약에 나는 바라는 변수 선언을 쓰겠다 그랬을 때 no 바 오프 해버리면 되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 숏핸드는 오프, 뭐 클래스 메소드 use this 오프, this를 사용하지 않는 클래스 메소드는 꺼버리겠는 거. 그러니까 에러를 내보낼 텐데 저는 그냥 꺼버렸어요. 자, ESLint 컴피그 설정은 다 됐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에러들이 좀 있는데 워닝이든 에러든 떠야 되는데 지금 안 뜨고 있죠. 한번 ESLint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점 하면 ESLint가 현재 폴더를 ESLinting을 하는데 여기서 에어비앤비 컴피그를 찾을 수 없다라는 에러가 났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린팅이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 빠뜨린 게 npm install 요거네요. config airbnb 요걸 하나 더 설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npm install 앞으로 갈 때는 컨트롤 A 하시면 되고요. 자, 요걸 -D 옵션을 주고 하나 더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설치를 했더니 바로 이제 에러들이 막 뜨죠. 프로블럼 20개가 됐네요. 20개 이제 더블 클릭하면은 그 위치로 가요. 문제가 있는 위치로. 그래서 바로 찾을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일부러 JS를 선택 안 하고 JS를 선택해 가지고 지금 제이슨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쌍따옴표로 묶여야 되거든요. 이런 키들도 다 쌍따옴표로 묶여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제가 JS를 선택했는데 JS는 아까 우리가 설정해 놓은 프리티어 때문에 싱글 코테이션으로 바뀌죠. 그래서 싱글 코테이션을 더블 코테이션으로 바꿔라 라고 나오죠. 자, 이런 룰이 있는데 저희는 싱글 코테이션 여기 안 걸었는데 싱글 코테이션도 한번 걸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룰을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ESLint 홈페이지에 가서 유저 가이드에 룰스 있죠. 코테이션이 기본적으로 ESLint는 더블 코테이션인데 저희는 싱글 코테이션을 쓸 거기 때문에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까 우리가 바 이런 거는 require let 이런 거죠. 그래서 바를 쓰지 마세요 이런 거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코테이션 같은 경우는 쿼츠 보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쿼츠 쪽을 보면 이제 디폴트는 더블이에요. 디폴트가 이제 더블 코테이션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더블 코테이션을 싱글로 바꾸고 싶으면 이제 쿼트
여기 더블이고요. 싱글로 바꾸고 싶다. 그럼 쿼츠를 이렇게 넣으면 되죠. 요거를 해가지고 esLint.rc에서 제가 여기다가 추가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이픈이 있을 때는 다운벨 걸어줘야 되고요. 하이픈이 없을 때는 안 걸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걸어주면 없어집니다. 그 세팅 시스템 제이슨의 프리티어 아까 우리 싱글 커테이션을 추루를 했기 때문에 이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랑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걸 건 거고요. 제가 이거 전체를 복사에다가 여기다가 하나 넣어 놓을게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전부 넣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담아 놓을 테니까 ESLint RC 참고하실 분들은 요걸 복사에다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개발을 위한 확장팩까지 모두 설치했고요. ESLint도 세팅을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유용한 확장팩들이 많아요. 익스텐션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 쓰시면 되고요. 깃 렌즈는 우리 깃 할 때 깃 시간에 다 깔았고요. 버전 렌즈는 npm 버전을 체크해 주는 놈이에요. 그래서 버전 렌즈도 깔아 놓으면 제가 npm 버전이 올드한지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쉐어는 이제 서로 원격지에 있는 다른 개발자와 같이 코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디버거 포 크롬은 크롬의 그 개발자 콘솔 같이 디버깅 할 수 있는 거. 다 유용한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것들이고요. 다 다루기가 힘드니까 확장 익스텐션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다 다룰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CSS하고 SVG 쪽에 편리한 도구가 있어요. SVG 프리뷰어랑 CSS 그리드 스니펫, 플렉스박스 치sit. 이쪽은 CSS 그리드하고 플렉스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확장팩을 설치해서 쓰시면 상당히 편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GraphQL을 할 때 잠깐 보겠지만 GraphQL이랑 아폴로 GraphQL 이런 확장팩도 있어요. 이런 건 나중에 설치해 볼게요. 그 중에 이제 코카라고 하는 게 코카 저는 지금 깔아서 쓰고 있고요. 이 코카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파일을 내가 코카로 한번 컨트롤 시프트 P 해가지고 코카 스타트 온 크리엔트 파일 돼 있죠. 요 스타트 되는 걸로 엔터 치시면 지금 코딩하기가 상당히 편해요. 공부할 때 정말 유용하죠. 지금 코카를 실행하게 되면 그래서 이 출력되는 부분이 이쪽이다. 별별별 이쪽이다. 그래서 이쪽을 제가 뭐 여기서 또 let q는 1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백틱 s is $s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 q 값은 갖다 대면 뭐 이거는 지금 프로블럼 뜬 거고요. 프로블럼 우리 다 없애볼까요? 먼저 프로블럼을 없애볼게요. 자, 지금 보면 Q는 다시 사용 안 됐다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제가 Q를 그냥 콘솔 하나 찍어 볼게요. 아까 터보 콘솔로 해서 찍어보고, 그래서 Q는 지금 네버 리사인드니까 렛을 쓰지 말고 콘스트를 써라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줬죠. 그 다음에 바는 호이스팅 때문에 쓰지 말라 돼 있고, 콘스트 AA2는 어사인 됐는데 한 번도 안 사용했다. 그럼 이것도 제가 콘솔로 찍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사용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프로블럼은 없앴고요. 이게 코카죠. 지금 코카를 쓰게 되면 제가 여기서 막 수정하면 111 이렇게 수정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적용이 돼요. 바로바로 실행이죠. 노드 뭐 실행할 필요도 없고요. 자, 여기 보면 콘솔 찍었죠. 그럼 여기는 제가 미리 콘솔을 결과를 보지 않아도 로켓에 물결 Q, S, is, ABC라고요. 제가 미리 알려주죠. 찍으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찍어 볼게요. 콘솔 좀 로그 이것도 우리가 아까 배운 CLG로 하면 되죠. CLG 오브젝트에 제가 Q랑 S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Q는 S is 요거고 S는 ABC다 이렇게 해서 미리 결과를 알려주니까 코딩할 때 상당히 편리하겠죠. 매번 실행할 필요 없이 제가 콘솔을 찍는 순간 바로 이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 코카 상당히 편리하고요. 근데 코카는 프로 버전을 쓰면 뭐 다양한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한번 잠깐 보면 이건 뭐 광고 같으니까 안 볼게요. 프로 버전은 유료니까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VS 코드 세팅은 전부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